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인생은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나를 찾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 보람되고 복되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11월 25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시낭송 최수안. 지붕 위의 바위 손백수. 바위를 품에 안고 지붕을 오르는 사람이 있다. 해풍에 보채는 슬레이트 지붕을 묵직히 눌려놓으려는 것이다. 수평선 넘어 물고기들도 들썩이며 지붕 날아가지 않게 바다 위에 꾹 눌러놓은 섬들. 나는 그 섬들을 짚고 바다를 훌쩍 건너가고 싶은데 지붕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네, 수환 선생님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덧 11월 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네요. 계절이 바뀌고 사소한 일들이 지나고 보면 모두가 다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덜마다 늦은 가을의 찬바람이 어슬어슬 속삭이며 싸늘한 겨울 기분에 추워지는 마음입니다. 근데 선생님 요즘 또 좀 따뜻해지니까 또 좋아요, 기분이. 곧 겨울이 닥치나 했더니 네. 요즘은 철을 갖다가 어떻게 뭐 가늠을 못하고 옷도 그냥 잘못 입으면 나갔다가 더워가지고 또 얇게 입으면 또 남들 보기에 또 추워 보인다고 네. 난리고. 네. 어쨌든 뭐 젊은이들도 뭐그쌤 두꺼운 그 무슨 잠바야 오리털 잠바도 있고 그냥 오바도 입고 댕기고 네. 하는 거 보면은 야, 이 계절을 갖다 제대로 옷 입기가 힘든 그런 계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싶어요. 네. 자, 그러면 가을을 남기고 온 사람 패티킴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시은이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돌발 상황을 두려워하지만 시는 의외성을 사랑한다. 예상을 다르다고 해서 다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시에서는 우리의 짐작이 산산이 깨어지지만 이상하게도 그 깨어짐이 멀리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처음 이 시를 읽을 때는 그 유명한 지붕의 바이올린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유명한 지붕의 바이라 미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시는 하나도 뻔한 이야기 없다. 바위는 짐이었다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가 섬이나 꿈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시험망쳤다고 오는 이유 인생의 모든 전개가 이미 정해진 건 아니다. 당신 마음의 괴로운 바위는 언제고 다른 것으로 또 변할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부모를 살게 만든 소중하고 예쁜 바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또 그러게 시가 그냥 이상하다 했더니 또 글은 또 저기 있구나. 어려워요. 좌우전 시는. 네. 그 사람의 마음과 동감을 가져야 될 그게 돼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다른 거는 또 그렇게는 안 되는데 시만큼은 또 그렇게 돌발 상황 표현을 잘 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그 마음이 막 아름다워지고 그래야만 시가 되는 줄 알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주현미의 내 마음 별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별을 이고 바람에 떠도는 인생 산 넘고 강을 건너 가는 길을 울고 웃는 한망 무대 그래도 가리라 가고 또 가리라 흥겨운 가락에 장단치고 춤추며 유랑의 별 칠 때까지 우리 함께 가리라. 하루같이 단보찜에 구름에 떠도는 인생 분단장요 술쟁이 가는 길을 한도 많은 유랑무대 그래도 가리라
물소리 북소리에 노래하고 춤추며 유랑의 별 칠 때까지 우리 함께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개제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됩니다. 자, 그럼 100세 건강, 100세 시달이니까 뭐 맨날 100세 건강을 하게 되는데 요즘 일교차가 벌어지는 늦가을과 이런 겨울 날씨에 꾸준한 운동과 뇌졸중과 낙상에 각별히 조심하시고 독감 예방도 잘 하시오.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편안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에 보면은 며칠 안 나와. 그래서 왜 누구누구 왜 안 나오냐 그러면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가 입원했대. 그러니까 그 넘어졌다 하면 입원할 정도로 심한가 봐요. 그게 넘어졌다면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예.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뭐 부서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아. 젊은 사람이야 그 정도 넘어진다고 괜찮아요?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은 골다공증 때문에 넘어지면 다 바스러져. 근데 하여튼 나이가 드니까 조심할 것도 많이 있네요. 아 그럼요. 어. 사실 뭐 슬픈 이야기지. 근데 골다공증 전에도 우리 방송했지만 그것도 뭐 부지런히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뭐 그렇게 해야지 조금 그래도 나을라나 어쩔라나 그 정도예요. 그래요. 요즘 날 그 저기 아는 여자는 그 저 마을 버스 다니는 길에 그 가면 안 되는데 지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러구나. 팔뚝이 뭐 바스러져가지고 또 어떡해. 어쨌든 요즘은 추우니까 또 그러다 또 요새 또 이제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주사 맞으라고 연락이 오기는 왔는데 수환 선생님 4번 맞췄죠? 4번 오면 이제 5번 맞는 거지. 5번 맞아야 돼요? 응. 독감까지? 4개월 지났잖아. 7월, 8월, 9월, 10월, 11월이니까. 참뭐 몇 개월 지나고 오라 이래더라 정말. 그렇게 맞고 또 독감 주사도 맞고 뭐 또 2가지 맞는지 어쩌는지 병원에 가봐야 알지. 근데 연세 든 분들이 다 안 맞고 그래서 잘 지내왔으니까 다들 안 맞아서 걱정이 태산이요 나라에서. 하여튼 뭐 어서 가서 맞아야지 우리도. 하여튼 100세 건강은 요 정도로 오늘은 해놓을까 합니다. 네. 정동원의 물망초 한번 듣고 마음 공부로 넘어가죠. 나를 잊지 말아요 꿈에서라도 그대 내 곁으로 올 순 없나요 같은 하늘 아래에 다시 볼 수 없어도 그대 나를 잊지 말아요 시린 바람이 불어오면 더욱 생각나는 사람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던 따스한 사람 정말로 사랑했는데 난 우리 참 행복했는데 그런 그대가 날 떠나요 이제 난 어떻게 하죠
네, 마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애로움과 고독. 어려서 옆에 누가 꾸준히 있어준 사람은 애로움에 면역력이 생겨 쉽게 빠지지 않고 혼자 힘으로 벗어났지만 옆에 사람이 없이 자랐다면 애로움에 잘 빠집니다. 마음도 제대로 크려면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이렇게 의지돼 살면서 마음의 영양분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외롭지 않고 나도 안 외롭고 그죠? 서로 그러면 되지 뭐. 그럼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외로움에 덜 빠지지요.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남편도 먼저 가버리고 자식들도 다 가고 결혼해서 가버리고 뭐 이래서 하면은 저절로 외로워지고 소외감도 느끼고 하는데 친구는 같은 뭐 친구들은 뭐 서로 위로가 되고 또 대화도 되고 하니까 좀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외로움이 덜 빠지지. 근데 그 혼자 있어도 상상력을 막 해가지고 상상력에 나래를 펴는 것도 한도가 있지. 허망해갖고 있다가는 또 금세 또 외로워지고 하니까. 그것도 잠깐이지, 그지? 그렇죠. 근데 외로움이란 거는 뭐 그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인생은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뭐 외로움을 버텨서 그냥 산다고 해도 할 일이 있어야 돼. 예, 할 일이 있어야 돼, 진짜. 그 대신 네.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자꾸 뭘 만들잖아요. 예, 그래야 돼요. 그래갖고 심심하지 않게 자꾸 그렇게 해서 시간을 메우고 네. 그렇게 해서 외로움을 좀 덜 만드는 거지. 안 그러면 뭐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어봐요. 이 생각 맞아요. 저 생각 하다 보면 외롭게 그냥 낙동 오리알이 왜 이리 됐나 하고 외로워지지. 그러니까 그 참 요상스럽네요. 나이가 들어도 애로움을 타는 거 보면 우리가. 아 나이가 들면 더 외롭지. 아하. 젊을 때는 바쁘니까 예. 뭐 별로 외로움을 뭐 어떤 연애를 한다든지 실연을 했다든지 만날 사람 못 만나든지 이러면 외로움이 이제 그때 달라들지만은 네. 젊을 때는 바쁘니까 좋은 사람들도 주변에 많고 하니까 뭐 별로 모르지. 그러니까 저기 잠실에 있는 내가 아는 저기 엄마가 하나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웃집 아줌마가 그 고구마 줄기를 밭에서 따도 삶아가지고 뺏겨가지고 판대요. 그거 좀 도와달래가지고 이렇게 뭐 그릇에다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걸 또 뺏기니까 괜찮더래. 아 그럼요. 거기에다 뭐 마음을 주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만 자꾸 벗기니까 일도 되고 괜찮죠. 네, 예, 뭐 그거 하루 종일 해봐야 한 뭐 10,000원도 잘 안 될 때도 있대요. 8,000원도 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 빨리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잡념이 없어서 잡념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괜찮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런 것도 없다. 내 이랬더니 막 웃어. 그래. 시골 사는 사람들은 일이 많잖아요. 네. 사람이 없지. 네. 서울은 뭐 일이 있어야지. 이제 최혜준이가 부르는 하숙생 노래 듣고 이야기 사자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나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나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궁금하시죠? 네. 국산 코로나 백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보유국이라는 그 아주 그 자랑스러운 나라로 한때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그 지켜 세우는데요. 그 우리나라 국산 백신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다는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뇨?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정부로부터요 좀 많은 지원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힘들게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온, 이거 작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 완제품 생산이 지금 잠정 중단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참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비도 노력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코로나 백신의 낮은 접종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곳에 그냥 좀 지내보니까 괜찮거든. 근데 이제는 안 맞아도 되겠다고는 잘 안 맞네. 심지어 저 그 생산만 우리만- 잔뜩 했지. 네. 맞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그러지, 그러지. 그 중단을 시킨 거예요. 지금. 백신을 넣어도 맞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주춤한 것 같습니다. 예. 생산이 중단될 정도로 남아있는 물량도 많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스카이코비오는 사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9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백신인데 안동 L하우스에서 정말 기대를 모으고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근데 스카이코비온의 그 초도 물량이 얼마냐면 약 60만 회, 그 만만치 않은 숫자죠. 와, 이, 많네요. 출하를 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접종된 횟수는 몇 회인가요? 그렇죠. 한 절반 정도는 맞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돈인 선생님은 몇 번 맞았어요? 3회만 3번 맞았죠. 4회만 예. 4회. 4번 맞았어요? 네네. 오, 그래도 많이 맞은 거예요. 근데 어디 거 맞았어요? 모르겠어요. 로사 선생님 어디 거 맞았어요? 모더나 말고 또 있잖아요. 화이자 거. 화이자 거 맞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화이자 거들 많이 맞죠. 근데 이게 화이자가 아니니까 안 맞나? 국산이 돼서. 스카이코비온 접종 시작 이후에 9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백신별 접종 현황을 집계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스카이코비온이 실제 접종된 물량이 60만 회를 내보냈는데 고작 2028회 접종됐다는 거예요. 뭐 거기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적으로. 국산이 돼서들 안 맞나? 그 로사 선생님도 국산 거 안 맞았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화이자에 비해서 같은 기간 스카이코비온보다
그 화이자가 178배, 많은 36만 678인가 접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 국산을 불신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도저히 자꾸 생산만 하면 뭐예요. 기간 되면 또 폐기해야 되니까 생산을 중단시켰다는 아이고, 거죠. 별일이네. 예. 스카이코비원과 화이자를 합쳐도 60만 회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요. 수요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죠. 맞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수요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거, 예측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면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발휘하는 말하자면 일가 백신인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노베백신, 또 스카이코비언 이 백신을 그 3, 4차 접종을 언제까지냐면 오는 12월 17일까지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가 그 효과로 이거 나온 거거든요. 누가 맞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실 이건 폐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개량된 이가 백신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동절기 추가 접종 백신으로 허가 및 선정한 코로나 2가 백신은 모더나 1종류, 화이자에서 2종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 백신의 공급량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1가 백신 접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SK바이오 그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이 스카이코비오는 이 3, 4차 접종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아하, 참. 이렇게 되면 만든 물량 중에 1%도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 그 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서 스카이코비온에 이어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기업들 뭐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아하. 이 참 추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 빠지는 거 많은 거죠. 김 빠져. 그러니까 이 사실 이번에 그 개발하고 연구해서 이 효과가 사실 나중에 어떤 그 뭐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이때 활용이 되는 건데 이 연구 노력들이 완전히 헛수고가 됩니까? 아이고, 어째서 참 답답한 이래 거죠. 장래를 위해서도 이 답답한 겁니다. 네, 수익은커녕 개발비도 건지지 못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좀 어머, 답답하잖아요. 어쩜 좋아. 수익이 문제가 아니죠. 일부 그 말하자면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개발 흉내만 내는 기업도 있긴 있었어요. 사실 뭐 남들 잘 된다니까 이거 해서 좀 떼돈 벌려고 그러던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 그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대한 자금 들어서 그 연구들 했는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나선 거는 사실 향후 이와 비슷한 감염병 뭐 대응을 위해서 경험을 쌓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전략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 이런 측면이 어떤 면에서 이 개발이 꼭 이루어져야 됐던 거죠. 이에 정부 지원에 어떤 그 정부에서 정말 지원하는 방향이 이럴 때일수록 더 절실해지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역량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일로 계기로 연구 개발이 더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글쎄요. 그래야지 사실 이번에 이게 뭐 수익이 남느냐 뭐 이런 얘기보다도 더 큰 문제가 향후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 성공 후에 대한 책임도 또 그 부담도 함께 짊어지는 정부의 아주 그 뭐 정책적인 어떤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한번 듣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희미한 불빛 사이로 오고 가던 그 눈길 어쩔 수 없어. 나도 몰래 마음을 주면서 사랑한 그 사람. 오늘 밤도 행여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마음 설레며 그 사람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자정은 벌써 지나 새벽으로 가는데 내 마음 가져간 사람 신사동 그 사람.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이번에는 좀 색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을 먹는 것이 왜 먹죠? 왜 먹어요? 결국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섭취하려고. 그렇죠. 영양소와 영양분이 들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을 하니까.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채소 같은 거 아주 유익한 채소 등 영양소가 요리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래요. 거예요. 말하자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름에 볶아 먹으면 좋은 채소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름에요. 이 당근, 호박 등 녹황색 채소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라는 그 말하자면 영양분이 있는데요. 기름에 녹는 지형성 성분인데요. 기름과 함께 조리해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그렇죠. 뭐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아요. 요즘은 예.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지. 우리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저러 많이 듣고 텔레비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맞아요, 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 기름에 볶으면 좀 더 그 영양이 망가질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무조건 좀 날고 먹어야 되는 줄로만 알고는 있잖아요. 달라요. 예, 네. 예. 네,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 베타카로틴은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당근이나 호박을 생으로 먹을 경우에 이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8%에 불과하거든요. 아, 그 반면에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해 먹을 경우에 60 내지 70%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놀랐죠? 네. 와, 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요. 예. 와. 8배 정도는 뭐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럼요. 예, 상당히 예. 많이 높아지. 뭐 영양소가 그만큼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게요. 예. 토마토도 우리가 많이 먹는데 토마토도 그렇네요.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이 라이코펜 역시 기름과 함께 조리해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숫자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 토마토를 먹을 때보다도 라이코펜을 30% 이상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먹는 거다 이게. 네. 그럼 유 기자님, 예. 불에 구워 먹으면 좋은 채소에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채소가 마늘이에요. 마늘. 네네, 마늘, 우리가- 마늘. 예, 마늘입니다. 마늘은 뭐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매워서 못 먹잖아요. 어떨 네. 때는 예. 근데 이 마늘 굽게 되면은 그 매운 맛도 없어지고 체내 노폐물 배출 촉진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 아조엔 성분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름에다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먹게 되면요. 또 가지도 역시 구워 먹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그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간식으로 가지를 구워서 이렇게 좀씩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맛이 있어. 예. 그러니까 식사 나오기 전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하여간 가지를 구우면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예, 그래서 영양 밀도가 높아지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그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가지를 보통 밥 위에 찌거나 그렇죠, 쪄서 먹죠. 예, 안 그러면 이제 지금은 따로 찌고 그러는데 예. 그걸 또 구워 먹자면 멋이 또 그렇죠. 좀 복잡해. 수학 오늘 가서 선생님, 한번 구워서 수학 선생님, 예. 이제는 뭐 그야말로 떠나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야채를 구워 먹으면 더 좋다 하니까 그렇지. 구워서 먹으면 이것저것 좋다니까. 다 구워 먹어야 되나 근데 봐요. 그 굽기가 참 그렇잖아요. 기름에 볶는 것도 뭐 쉽고 밥 위에 쪄서 먹는 것도 쉽지만은 좌우전 구워 먹기는 좀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네. 네, 구워 먹으면 더 좋다고 하지만 타지 않게 구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다음으로 볶아서 먹을 때 좋은 채소는 무엇입니까? 콩 우리가 자주 먹죠. 네. 콩은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여성들 특히 콩을 먹는 게 좋아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죠. 숙명여대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콩을 쪄을 때보다도 볶았을 때 네.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그 영양소 이 함량이 48%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실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콩은 우리가 주로 뭐 밥에다 넣어 먹고 예, 또 반찬도 하지만은 예. 이렇게 하려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빨이 좋아야지 볶아가고 우리 노인들은 특히 이가 치아가 문제야.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콩을 예. 불려가지고 예. 이거를 말하자면 익혀가지고 어. 아주 갈아가지고 아, 콩국이죠, 콩국. 맞아.
그 콩죽. 콩국을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마셔요. 그 갈증 있을 때 그거를 한 컵씩 먹으면 우유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냥 우유에다가 그래 타서 먹지만 그거는 그래도 집에서 안 씻고 가 그걸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운데 우리는 나는 그거 좀 하려니까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 그래요. 예. 갈고 뭐 삶고 거의 두유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로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인들은 이빨이 시원찮잖아요. 그럼요. 이 볶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딱딱해진다고. 딱딱해져. 수분이 다 날아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어려워요. 사실 먹기가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기름 같은 데 튀기면은 조금은 나아. 아, 그렇죠? 그래요? 예. 콩강정 있잖아요. 콩강정. 근데 콩강정도 딱딱해. 그것도 딱딱해.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생으로 먹을 때 좋은 채소도 있다고 해요. 아, 좋은 채소요 많죠. 그러니까 황화 알린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 있는데 뭐냐면 양파와 부추. 말해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뭐 이게 다 알고는 있는 거지만 황화 알린은 체내에 흡수되면 알리신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리신은 그 뭐냐면 혈액 순환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또 면역력은 높여주는. 그러니까 아주 그 양파 부추는 우리가 뭐 자주 먹고는 있지만 좀 얼마나 이런 걸, 먹어야지 그래 또 그게 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알고 먹으면은 예. 좀 낫겠죠. 오리고기 먹을 때는 예. 부추를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오리고기가 식품과 열량이 식품과 꼭 높으니까. 같이 합이 드는 게 음식이 있고, 그렇지. 예, 그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원리는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식품학자들은 그런 걸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잘 먹고 건강하라고 온갖 그래요. 별걸 다 예. 뭐 연구해서 내놓으니까 우리도 헛갈려요. 그렇죠. 예. 부추야 뭐 생으로 많이 무쳐서 먹지만 양파는 익혀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많지 않죠. 그냥 고추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고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쌈장에다가도 막 찍어가지고 하여간 양파를 고기를 먹을 익혀 때는 양파 많이 먹으면요, 먹어야 돼. 예, 익혀 먹으면은 예. 달콤해서 맛이 있다고 해요. 맛있지. 예.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죠. 황화 알리는 섭씨 70도 이상 가열하게 되면 파괴되는 성격이 있더래요. 아하. 그래서 열을 가해 요리하면 황화 알린을 섭취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무조건 뭐 열 가해고 말에 기름했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날그러. 화학 기호가 뭐 안 그래도 복잡한데 뭐 난리 지금 또 다시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해. 그래요. 그저 양파는 날글로 먹자. 예. 그래야지. 아니 파프리카 아시죠? 예. 어디 좋아해요? 난 좋아해요. 과일같이 그냥 먹기도 해요. 예, 괜찮아요. 이건 채소. 그러면 채소 중에 또 좋아하는 게 뭐 있어요? 야채요? 예, 강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네. 예, 뭐 그런 거 저 브로콜리라든지 예. 뭐 기타 등등 좋아하는 예, 야채가 좋죠. 많아요. 하여간 이 비타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 C가 풍부한 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섭씨 70도 이상에서 50% 이상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럼 합니다. 뭐 사라다 해갖고 생으로 먹어요. 예. 과일처럼 먹으라 그러네. 그렇죠. 아이고 뭐 검색 건강해지겠어. 아보카도에 뭐 다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신게 되는데 외국에서 다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몸에 더 이로울 수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예, 아주 신나는 노래를 한번 골라봤는데 송대관 하면 뭐 해뜰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송대관 해뜰날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수환 최돈인 유한권 피디의 강민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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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별들이 짙던 밤하늘에 약속한 고백 아직도 맘에 당연하듯 남아있어요 어제 일같이 선명하네요 가슴 저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누가 뭐라던데 심장이 뛰는데 아프게 뛰는데 이게 사랑인 거야 운명 같은 밤 너를 만나 영원하자고 외쳤던 그 밤 네가 날 잊어도 난 널 꺼내볼 테니까 언제나 내 맘속 사진 첫 한켠에 그대가 있지 참 행복했지 때론 아픈 날이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추억이 됐지 가슴 저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누가 뭐라던가 심장이 뛰는데 아프게 뛰는데 이게 사랑인 거야 운명 같은 밤 너를 만나 영원하자고 외쳤던 그 밤 네가 날 잊어도 난 널 꺼내볼 테니
수 없이 많은 날 함께했지.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사진첩 속에 그대의